여러분, 독성 리더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마디로 조직을 망치는 악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리콘에 있는 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 회사에 있는 악인이 주변 사람들, 또 그 조직,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총합적인 사회에 끼친 피해 총액을 이 로버트 서튼이라는 경영학자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무려 16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액이 실험 결과로 나왔더랍니다. 이 로버트 서튼이라는 학자가 여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총악인 비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훌륭한 인재 한 명을 키우는 것보다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악인 한 명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오늘 이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여기에 굉장히 딱 맞는 사례. 조직을 망치는 대표 악인, 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독성 리더 한 명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예요. 무타구치 렌야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죠? 우장의 상징이라고도 하고, 일본에서는 일본 역사상 3대 오물 중에 한 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타구치 렌야라는 사람이 군에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엄청난 독성 리더, 악인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타구치 렌야 1888년생이에요. 육군대학을 졸업을 했고 육군 총참모부에 입성을 해서 엘리트 과정을 처음엔 겪었습니다. 육군 총참모부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했냐면 서묵과장 역할을 했어요. 서묵과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군대에서 총괄장교다, 서묵과장이다, 작전장교다, 작전과장이다 하면 뚝심으로 버텨서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문서 작업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야말로 악과 깡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육군 총참모부에서 대저하로 진급을 해서 나중에 중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1936년에 중국에 도착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하면, 중국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자기 자신은 육군 총참모부에서 지금 막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행정 실무라든지 아니면 지휘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갈고 닦은 악과 깡으로 휘어잡아서 일부 부대에 있는 뭐 실무자라든지 이런 사람 바로바로 쳐가지고 좌천도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집어넣어서 굉장히 단기간에 그 조직을 장악을 합니다. 일본 연구자들이 그래서 중국 도착과 동시에 말하자면 무타구치 렌야가 히트를 친 것이 후일에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의 씨앗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말하자면 이 사람은 보고서 만드는 그런 정책형 장교, 그 다음에 책상 장교인데 야전에 나가서 바로 그 조직을 장악하는 그러한 단맛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 내가 야전에서도 먹히는구나. 중국에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착각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역사 속에서 그 유명한 노구교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노구교 사건 뭡니까? 1937년 7월에 중국에 있는 노구교에서 벌어진 일본군과 중국군의 교전이고, 뒤에 있을 사건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노구교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중일전쟁이 발발하는 거잖아요. 이 노구교를 두고 그 당시에 일본군하고 중국 국민당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크고 작은 충돌도 있었기 때문에 적개심도 어느 정도 서로 갖고 있었죠. 그런데 1937년 7월 7일에 대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정막이 흐르는 밤에 갑자기 총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거예요. 마침 이때는 중국과 일본 양국군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총소리가 갑자기 들리니까 그날 비상대기를 하고 있던 일본군 제3대대 병력이 출동을 합니다. 어디서 총소리가 났는지 막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하부대에 8중대라고 있는데 이 8중대에서 보고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병사가 하나 없습니다. 이등병이 하나 안 보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소리가 났고 이등병이 안 보인다. 우리 이등병이 뭔가 총격을 입어서 어딘가에 부상당했거나 죽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연대에 비상이 걸립니다. 이때 연대장이 하필 무타구치 레냐인 거예요. 그래서 무타구치 레냐가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즉각 전부대 출동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교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한편으로는 중국군에 대비하는 동시에 실종 병사를 찾는데 혈안이 됐겠죠. 서로 교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인 교전만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계속 우리 병사 한 명이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중국 진영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되겠다. 중국으로서는 일본군이 우리 진영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는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병사가 나타났어요. 병사가 설사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20분 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거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대대장이 무타구치 레냐 연대장한테 보고를 하죠. 총소리가 난 이유는 모르겠는데 병사는 사실 화장실에 있었답니다. 그렇게 되면 연대장이 통상 어떤 지시를 내려요? 정상적이라면 부대를 복귀시키고 상급 부대에 병사를 찾았다고 보고를 할 테니 나머지 병력들은 제대로 복귀해서 쉬게 하라. 근데 무타구치 레냐는 전투 준비해라.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7월 8일 새벽 4시에 갑자기 총공격을 합니다. 일본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상급부대에 보고된 공격도 아니었어요. 일본 육군성은 물론이고 참모본부에도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연대 단독으로, 무타구치 레냐의 부대 단독으로 중국군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싸움을 수습해야 될 위치에 있는 무타구치 레냐, 현장 지휘관 무타구치 레냐는 현장의 상황, 중국의 태도를 왜곡해서 보고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국군이 적대적이다. 우리가 먼저 기습을 받았다. 아무래도 싸움을 걸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낸 것 같다고 상급부대에 보고를 합니다. 결국 7월 11일에 일본군이 무타구치 레냐의 보고를 믿고 3개 사단을 증파를 해요. 이것이 중일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작은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 보고를 해서 일본군이 3개 사단을 보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아시아 전쟁으로 확대된 이 사건, 그게 바로 노구교 사건이고 그 중심에 무타구치 레냐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희대의 우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구교 사건이 무타구치 레냐의 어떤 자격 미달의 통찰력, 무식함, 군사력 사용에 대한 철학 부재에서 시작된 비극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인팔작전은 그야말로 무타구치 레냐라는 너무나도 무식하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군인의 모습을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인팔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지역 이름입니다. 인팔이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1944년 3월에 이 인팔을 일본군이 갑자기 공격을 해요. 그것도 미얀마에서 건너와서, 당시에는 버마죠. 여기 있는 일본군 주둔 병력이 국경을 넘어서 인팔을 공격을 해요. 이때 버마 방면군에 있었던 최고사령관은 카와베 마사카즈라는 사람이고, 그 밑에 있는 군사령관이 무타구치 레냐였던 거예요. 이때 일본군의 상황이 어땠냐면, 일본이 이때 아시아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유럽하고 중국을 연결하는 무역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일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이때 아까 말씀드린 노구교 사건에서 시작된 중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보급로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이 중국군으로 가는 루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영국에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에 이어지는 루트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카와베 마사카즈가 자기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보고 여기를 무리해서 공격하겠다고 하는 거죠. 일본의 버마 방면군이
국경을 넘어서 인도를 공격하겠다고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어떠한 군대가 다른 나라 군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내부로 들어가면 더 많아요. 전쟁 작전이라는 것은 말이죠. 정치적인 의도를 군사적으로 통역해주는 역할을 하는 전략 지침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비전, 철학, 방향성 같은 것이 전략 지침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하 부대가 정신을 차리고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팔 작전의 경우는 뭐 태평양 전쟁의 일본 작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전략 지침이 없어요. 전략 지침이 설사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작전 계통에 있는 지휘관이나 주요 참모가 정신만 차리면 일단 과업이나 임무 초기 단계에서 주어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군에 있는 작전 진흥의 주요 지휘자들이 인사 군수를 굉장히 무시하고 배관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현대 작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공격이라는 작전을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부대 이동 계획입니다. 부대 이동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부대가 이동하는 동안 공격을 당하거나 아니면 전투력을 잃으면 공격 자체를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부대 이동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동량을 사전에 파악하는 겁니다. 부대 이동하는 그 행군 과정에서 필요한 물동량이 얼마고 이것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운송 수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파악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인사장교, 군수장교, 인사과장, 군수과장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작전 담당자들이 모두 도맡아서 하고 인사장교, 군수장교 야 니네 나와 우리가 할 거니까 인사, 군수 니들이 어딜 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작전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가서 빨리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군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식량하고 장비를 빼버려요. 식량하고 장비가 없어야 빨리 가니까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 무더운 곳에서 식량하고 장비를 빼니까 병사들만 죽어나는 거죠. 전략 지침도 없고 작전 계획도 엉망이며 작전을 실시하기 직전 단계까지 가는 그 부대 이동 계획도 그냥 엉망진창 그 자체예요. 그 상황에서 작전이 실행이 됩니다. 1944년 3월에 인팔 작전이 개시가 돼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9만 명 중에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은 굶어서 죽고 이질로 죽어요. 그리고 9만 명 중에 3만 명이 죽고 이제 6만 명이 남았는데 그중에 2만 명은 회복 불가능한 병자가 됩니다. 부대의 3분의 1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군사적인 용어로 무력화라고 하는데 이런 부대는 작전을 수행 못합니다. 작전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으면 3분의 2 남아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우가 다쳐서 누워있으면 그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최소한 2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전투 불가 판정을 받으면 그 부대 전체가 전투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그 3분의 1을 버려두고 3분의 1을 가지고 계속 작전을 진행을 하죠. 그러다 피해가 더 커져서 나중에 그냥 이 작전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 인팔 작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사람이 무타구치 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보직 해임이 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전화위복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그런 큰 사고를 치고 보직 해임이 돼서 본국의 대기 상태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악독한 짓을 하다가 전범이 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처벌을 덜 받아요. 전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자기 때문에 3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전후에 일본이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세미나에 찾아가서 자기가 직접 팜플렛을 만들어서 나는 실수한 게 없고 나는 조치를 잘했는데 부하들이 잘못해서 많이 죽었다. 이 팜플렛을 돌리고 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오물이다. 일본에서 가장 못된 독성 리더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일본에 무타구치 레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책이 나왔어요. 2018년도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그거예요. 무타구치 레냐가 문제가 아니다. 무타구치 레냐를 침묵과 묵인으로 방관한 그렇게 해놓고 자기 자신은 책임의 굴레에서 빠져나갔던 무타구치 레냐의 상급자들이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 책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이 포인트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만약에 당신의 발언, 행동에 동료와 후배가 아무런 제지도 가하지 않고 굉장히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의 뒤에는 아마 카와베 마사카즈 같은 상관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무타구치 레냐일 가능성이 높다. 너 자신 한번 되돌아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조직 내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반대하거나 껄끄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지금 무타구치 레냐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